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9살 여성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디저트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비혼주의자였어요. 다짜고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의심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자연스레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왜 비혼주의를 찬양했었는지, 왜 결혼을 사치라고 생각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불과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좀 더 생생하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카페 마감 후 혼자 음악을 들으며 사연을 적어봅니다. 사실 저에게는 남모를 가정사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몸이 불편하셨던 외할머니가 저를 어렵사리 키우셨거든요. 그래도 부족함 없이 키우시려고 식당에서 일도 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며 부업을 하시면서까지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사춘기가 와도 그러려니 하시며 저를 애지중지 해주신 탓에 저는 큰 문제 없이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그런 할머니가 고등학생 때 노안으로 돌아가시며 저 혼자 남게 되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제 베넷 쪼고리가 담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김도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주소가 적힌 종이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겨우 억누르고 있던 슬픔이 몰아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일가 친척도 없었던 터라 앞으로는 저 혼자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학교를 가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비는 학교에서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문제는 먹고 자고 하는 생활비였는데 방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행히 할머니가 남겨두고 가신 약간의 돈과 엄마의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으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남기신 작은 박스는 장롱 구석에 처박아 두고 점점 잊혀지게 됐죠. 다행히 제 사정을 아는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매달 쌀과 반찬을 지원받게 되었고 저랑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의 부모님이 가끔 반찬을 해서 전달해 주셨어요. 평소에 할머니와 자주 왕래하던 이웃집 할머니들도 저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며 살뜰히 챙겨주셨죠. 그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어렵사리 생활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봄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이때 만난 남자친구로 인해 저는 비혼주의를 선언했고 이 순간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남자친구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어요. TV에서 보면 있는 집 자식들은 도도하거나 싸가지가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다정다감한 말투와 세심하고 배려있는 행동까지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생겼고 피부는 얼마나 뽀얗던지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우연히 친해지게 되었고 솔직히 제가 반에 따라다닌 케이스였어요. 남자친구도 활발하고 털털한 저의 모습에 반했다며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사귀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백마탄 왕자님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대대로 법조인을 배출한 사자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대학도 서울에서 유명한 법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먹고 살 것이 더 큰 문제여서 대학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대학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화창한 날에 잔디밭에 앉아 책을 읽거나 하는 그런 로망이요. 저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며 학비, 생활비가 여의치 않았기에 당장 먹고 살기가 더 급급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하곤 했지만 우연히 좋은 기회로 한 디저트 카페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이 디저트 카페에서 일한 것을 우연으로 저는 디저트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의 카페를 창업하기에 이르렀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저는 계속 일을 하며 제과제빵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험을 쌓는 중이었고요.
남자친구 집이 상당히 엄격한 집안이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다른 요인에 방해받지 않게 집에서 기본적인 지원 말고는 금전적인 지원을 끊었다고 해요. 정말 공부에만 몰두하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모은 돈을 남자친구에게 주며 이것으로 생활하라며 보태주었어요. 남자친구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내가 남자친구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내가 지금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나 잊으면 안 돼? 라며 반강제로 돈을 쥐어주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남자친구를 다독이면서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밤낮 없이 일하며 남자친구가 굶을까봐 몇 끼니를 차려 먹을 수 있게 밥을 챙겨주고 온갖 영양제, 보약까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하며 뒷바라지 했고 결국 남자친구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강남에 있는 중견 노펌에 스카우트 제의가 온 남자친구는 만족스러운 첫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자니 제가 다 뿌듯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미래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된 지도 7년차가 되었을 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훈씨, 이제 창업을 해보는 게 어때? 일도 오래 했고 지훈씨 실력이라면 창업해도 문제될 게 없는데? 에이, 저는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해요. 많이 모자른걸요. 아직도 쿠키 굽다 태우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벌이도 어느 정도 되고 실력도 있으니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그런 사장님의 말에 저는 창업에 대해 알아보며 나름대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 남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와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자기야, 며칠 뒤면 자기 생일인데 우리 안 본 지도 좀 오래됐고 날 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어떡하지? 나 그날 소약 있어. 아쉽지만 다른 날 보자. 자기 친구들이면 내 친구들이나 마찬가지지 뭐. 같이 보면 안 돼? 어떻게 자기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이 같아? 이번에 로펌에 근무하면서 사귄 동료들이야. 어떻게 만든 자리인데 이 정도로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이번에 시니어 변호사 선배들도 와서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어떻게 자기를 데려가? 알겠어. 왜 신경질이야? 그럼 다른 날 보자. 다시 연락할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내심 서운했지만 중요한 자리라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고 싶어 남자친구가 일하는 로펌 앞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귀여운 모양의 디저트와 커피를 사들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저 멀리서 남자친구가 오는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기야 라고 외치며 남자친구를 불렀죠. 남자친구는 저를 발견하고는 뛰어오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나 외근 중이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미리 연락을 하고 오란 말이야. 여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아니, 나는 그게 자기 생일이기도 하니까 못 봐서 이것 좀 전해주려고 왔지. 왜 그렇게까지 성질을 내? 그렇게 남자친구와 약간의 실랑이를 했는데 손에 들고 있던 커피와 디저트를 놓쳐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얼굴이 빨개졌죠. 지나가던 동료들을 데리고 남자친구는 황급히 로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저 여자가 태훈씨 뒷바라지 해준 그 여자야? 태훈씨가 눈이 많이 났네. 뭐가 모자라서 저런 여자를 만나요? 집에서 반대 안 해요? 저분이 태연씨가 말했던 그 조강지처? 조강지처는 무슨 조강지처예요. 보니까 돈 노리고 들러붙은 거 아닌가 몰라. 태훈씨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만났는지 상상이 안 가네요. 옷 좀 봐, 촌스러워라.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짓거리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오히려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울한 마음을 다잡고 카페로 돌아와 일하고 있는데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때쯤 로펌 앞에서 봤던 직장 동료 무리 중 한 명이었던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저를 일부러 찾아온 것이라며 잠시 대화를 나누자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이우경이라고 해요. 태연 씨랑 나 이미 연수원 시절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표정을 보니 얘기는 못 들었나 보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훈이랑 저 고등학교 때부터 쭉 만나온 사이예요. 가벼운 사이 아니라고요.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가벼운 사이? 우리 이미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흔히들 정락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비즈니스예요. 이미 대학교 2학년 때 약혼까지 한 몸이고요. 태훈 씨 포기해야 할 쪽은 그쪽 같은데 우린 이미 너무 얽히고 얽혀있는 상태라 저는 너무도 기막힌 사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는 저에게 2천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던져주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태훈 씨랑 만나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이 돈은 지훈 씨가 태훈 씨한테 줬던 돈 그대로예요. 이 정도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텐데, 그쵸?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가볼게요. 그렇게 그 여자가 다녀간 뒤 남자친구는 문자 메시지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개월 뒤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을 정리했어요. 장롱을 정리하는데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작은 상자를 다시 보게 됐어요. 박스 안에 놓여있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발견한 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저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동네 부근이어서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간 그 집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궁궐 같은 부잣집 저택이었어요. 이런 곳에 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긴장되더군요. 안내해주시는 분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니 중후하고 인자한 모습의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 나를 찾아왔다고요? 우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차 한잔 들어요. 제 이름은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엄마 성함은 이현정이고요.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함께 쭉 자랐어요.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지만요. 실례지만 혹시 저와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차 한잔을 하며 제 이름과 엄마, 할머니의 이야기, 살던 곳의 이야기를 하니 가만히 듣던 중년 남성은 충격을 먹었는지 찻잔을 떨어뜨리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중년 남성은 제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를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저를 다시 앉히셨습니다. 두 분은 대학 시절 만날 사랑에 빠지셨고 아버지 집안에서는 가진 것 없는 엄마를 완강히 반대했대요. 두 분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는 도망치듯 반강제로 군대를 가게 되셨고 전역을 하자마자 미국 유학을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고요. 당시 엄마는 저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처음에는 알리려 했으나 자신 때문에 발목 잡히게 할 수는 없다며 할머니와 함께 저를 기르신 거였어요.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이후 아버지는 엄마를 찾아 수소문했고 딸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집까지 찾아왔지만 이미 엄마는 돌아가신 뒤였고 할머니가 지금 와서 뭐하러 아이를 찾냐, 각자 인생 살자 하며 매몰차게 대했지만 아버지는 죄송하다며 아이에게 전해달라며 이름과 주소를 남겨주고 떠나셨다고 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한 채 온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제라도 아버지 된 도리를 하고 싶으니 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건 어떻겠니? 그동안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저 혼자 살게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며칠 뒤 같이 살지 않아도 되니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 노릇을 하게 해달라며 제 계좌로 5억이라는 돈과 강남의 건물을 증여한다는 서류 그리고 한도 없는 카드를 주셨어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으나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편으로는 이대로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언가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였죠. 그렇게 어렵사리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었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으로 디저트 카페 창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아버지는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나서 결정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 디저트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년 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카페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강남의 아버지가 증여해주신 건물 1층에 카페를 창업한 거였죠. 목이 좋은 곳이어서 금방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나 인테리어에 디저트 맛도 좋다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다니는 로펌 근처였지만 전 제 꿈을 위해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미 끝난 사이고 더 이상 미련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매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지훈아? 나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 이제라도 나를 봐줄 수 없겠어? 나 이혼하고 너가 허락해준다면 네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너 제정신이니? 네가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와. 난 너랑 할 말 없으니 당장 나가.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알고 보니 약혼했던 여자와 결혼 후 그 여자 집안이 비자금 횡령으로 쑥대밭이 되고 그 뒤에서 법적 도움을 주며 비자금 횡령에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아 남자친구의 집안도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전 남자친구는 로펌에서 잘리고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면서요. 저는 가만히 듣다 기가 막히고 화가 나 매몰차게 남자친구를 쫓아버렸어요. 며칠이고 계속 찾아와 매달렸지만 경찰까지 부르며 남자친구를 문전박대 했습니다. 정말 끈질기게도 찾아오더라고요. 손님이 있을 때 큰 소리도 내지도 못하겠고 처음부터 접근 금지를 하던 조치를 취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채가 바보였어요. 정말 구질구질 하더군요. 절 보면서 애처롭게 구는 모습이 그날은 마침 남편도 같이 나와 있던 터라 잘 됐다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비혼주의 선언했었죠. 그런데 프랑스 유학하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니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 유학 시절 공부를 하며 만났고 저를 가르쳐주던 스승이기도 했죠. 디저트 스쿨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저는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나 봅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이 통했던 걸까요? 저희는 어느새 사랑의 감정이 싹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지인작에 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저희 아픈 부분을 감싸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기가 되자 프랑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디저트 사업을 하기 위해 저와 같이 건너온 남편은 가끔 카페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남편의 디저트 사업은 아버지 식품회사와 콜라보로 진행했어요. 덕분에 홍보 효과는 물론 매출 상승도 큰 폭이었습니다.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죠. 서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크고 작은 기업체들도 많아져서 남부럽지 않은 명성과 부를 누리게 되었죠. 아무튼 당연히 전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훈아, 그러지 말고 내 얘기라도 들어줘. 제발. 지훈아, 이렇게 부탁할게, 응? 무슨 얘긴지 들어볼 가치는 없지만 드러나 보자. 말해봐, 어디? 나 우리 집 망하고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나 힘들 때 도와준 거 너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할 말 그게 다야? 결론만 말하자면 응. 나 너랑 다시 시작 못해. 왜냐고? 나 결혼했거든. 뭐? 네가 결혼을 해? 너 지금 나가지고 논 거야? 이 못된 년 같은 이라고 뭘 해줄 것처럼 하더니 날 가지고 놀아?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신용을 하자 남편이 재빨리 제지했어요. 저기요, 말씀이 지나친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한 그 남자가 이 사람이요? 남편과 카페 직원들은 전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을 촬영하고 증거로 남겨놓았어요. 그중 한 명은 전 남자친구가 찾아올 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었죠. 남편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며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러고는 곧장 경찰에 신고해
남편을 연행시켰고 폭행 및 협박 등의 명목으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전 남친은 꼼짝없이 구치소에 수감될 신세였죠. 시댁이 될 뻔했던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난리를 치는 통에 남편과 저는 못 이기는 척하며 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그 집안 사람들은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하더니 다시는 찾아오는 일 없을 거라며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 왜 500만 원이라는 돈까지 받았냐고요? 솔직히 안 받아도 그만이 돈이었는데 제가 당했던 기분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도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며 비판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동안 밀어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제 인생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밝고 활기찬 기운만 가득하네요. 사업가 기질이 탁월한 남편을 저보다 저희 아버지가 더 좋아하시는 거 있죠? 남편과 저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만큼 저희는 더더욱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할 거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비혼주의 선언할 만 했었죠? 그렇게 인생에서 큰 쓰레기를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었더라면 저는 더더욱 큰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똥차가고 벤츠못하더니 정말 값으로 맡길 수 없는 귀한 인연을 만나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은 아버지에게 조언을 받으며 카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경영 수업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뜻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인 아직 나이 어린 이혼녀예요. 학원 친구들하고 수능 끝나고 한참 휩쓸려 놀던 시절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요. 친구들과 자주 가던 호프집 사장이었어요. 그때 우리에겐 30몇 살이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40대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과 가면 서비스 안 주면 생맥주며 팍팍 퍼줘서 애들이 거기를 아지트 삼아 어쩔 수 없이 갔죠. 애들이 각각 집에서 호출을 받아가면 사장이 어린 친구들 위험하다며 택시 콜에서 태워보내고 번호 적어두고 해서 보기와 다른 사람이구나 했죠. 저도 모르게 방심했나봐요. 제가 마지막인데 온다는 택시는 안 오고 갑자기 꽃다발 내밀면서 사귀자고 하는데 덜컥 승낙해버렸어요. 다행히 지원한 대학 3곳 중에 2곳 붙어서 어디로 갈까 고민 중에 이 사람이 대학 등록금 자기가 내줄 테니 결혼하자 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또래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랑 멀어질 것 같다면서요. 어차피 내 사람 될 것을 장모님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더라고요. 아빠 저 어릴 적 돌아가시고 저와 언니, 딸 둘 엄마 혼자 키우셨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집에서 재수까지 했던 저는 이 제안이 솔깃하더라고요. 어린 나이라 더 유혹에 쉽게 넘어갔나 봐요. 엄마는 극구 반대하셨어요. 이상하게 그저 그랬더니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엄마가 반대를 하시니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혹 붙지? 그 사람 너랑 나이가 몇 살 차이인데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결혼을 해. 엄마 충분히 학비 될 수 있어. 등록금 따위로 내 딸 넘길 만큼 힘들지 않아. 누가 대체 어린아이 등록금 미끼로 들이대며 결혼 운운하니? 그 나이 먹고 그 사람 제정신 가진 남자 아니다. 안 그래도 활활 타오르는 상황에 어두운 표정으로 그냥 헤어지자며 이 남자가 문자 하나를 보여주는데 당장 우리 영신이한테서 떨어지라며 험한 소리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직업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무시하고 취급받는 이 남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왠지 모를 반항심에 짐 싸서 이 사람 집에 들어갔어요. 짐가방 싸들고 들어간 이 사람 집엔 이 사람 어머님과 30대 후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때 뒤돌아 나왔어야 했는데 등록금 내준다 하던 사람 집치고 별로 잘 살아 보이지도 않고 어머니 되신다는 분이 너무 무섭게 보였거든요. 이 사람 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어린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애파하는 척하고 남편만 없다 싶으면 구미호 취급에 나이도 많은 남자한테 붙은 건 필시 뭔가가 있어서라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뭐 뜯어먹을 거 있어 붙었냐면서요. 저는 그때 어려서
가게 하면 다들 돈 잘 버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손님으로 가서 봤을 때 손님들 많았으니까 어린 나이에 가게 하는 차리면 그저 떼돈 버는 줄만 알았던 때라 등록금 내준다는 말에 홀랑 넘어갈 정도로 제가 무지했죠. 등록금 내준 1학년 첫 학기 내내 자기 아들 후련의 구미호년이라며 시어머니를 잘 가르쳐봤자 나중에 또래 어린 놈하고 눈 맞아 바람날 거라며 그렇게 저 공부하는 걸 탐탁지 않아 했고요. 제가 아르바이트생 대신 새벽까지 일했지만 2학기엔 시어머니가 하도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서 휴학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 사람 어머니의 동생, 삼시세끼 차려대는 식모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어머니는 골빈년 하나 물고 들었다며 저거 어디다 쓰냐며 사사건건 옆에 붙어서 시비하며 맡고 어디고 늘 따라붙어요. 30 후반까지 장가 못 간 시동생이란 사람은 정말 구역질나게 밥 먹는 척 식탁에 앉아서 저를 음흉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언니에게 전화하니 급 반세가며 기다렸다고. 학교를 찾아가니 스스로 찾아오길 기다렸다면서 집 나간 저에 대한 원망 하나 없는 언니 목소리에 용기내 집에 가서 엄마 만나고 언니 얼굴도 봤죠. 엄마는 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덜렁하고 식무살이 하는 거며 등록금 때문에 결국 휴학했다는 소리에 가슴을 치시며 가지 말라고 그 집에 2번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에게 미쳐서 집 나온 년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가면 퍽이나 받아주겠다며 혼인신고 되어 있어서 어차피 넌 중고품이라며 어차피 우리 집 들어가면 머리고 다리 몽둥이고 박박 깎이고 잡힐 거란 시어머니 말을 믿은 제가 바보죠. 부모 자식이란 이런 거구나. 자매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그놈한테 험한 문자 보내서 내가 미안한 마음에 반항했어 하니 그런 적 없다셔요. 언니도요. 그러고 보니 저는 그저 문자 내용 가득 적힌 욕만 보았지 엄마 번호인지 확인도 안 했던 생각이 나요. 엄마는 아직까지도 이 사람 번호도 몰라 제 안부도 못 물었다고 하셔요. 엄마 말대로 그냥 이 집에 가지 말 것을. 그날 밤에 제 옷까지 챙겨가지고 나온다고 갔다가 이 남자 엄마에게 들켰어요.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냐며 니년이 드디어 서방질을 하는구나 하며 저를 쥐잡듯 추궁하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일러 바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끝내 잡혀서 온몸을 쥐어 뜯기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퉁명스럽게 그래서요? 하더니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야, 니네 엄마 쓰러졌다는데 니네 집에서 우리 집 번호 어떻게 아는 거야? 너 니네 식구들이랑 내통하냐? 하더니 발로 제 배를 차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어떻대요? 우리 엄마는요? 울면서 물었는데 어떤지 알면 네가 어쩔 건데. 니네 엄마 여기 있잖아. 여자는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엄마인 거야 이년아. 내가 네 엄마야 이년아. 하면서 저를 발로 차고 달려들어 머리를 쥐어 뜯어댔어요. 옷을 쥐어 뜯는 바람에 속옷이 드러나고 막 그랬는데 징그러운 시동생 놈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엄마 쓰러지셨던 소리에 정신이 나가서 엄마는 어찌 되셨을까 맞으면서도 그 생각에 아프지 않았고요. 제가 안 보여서 다시 이 집에 제 발로 찾아간 줄 알고 그러셨던 걸까요? 그래서 쓰러지신 걸까요? 가게가 바쁘다면 잘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전화 받고 들어왔기에 엄마께 보내달라니 부모 형제 사이 이간질하며 제 뺨을 후려치며 화내더라고요. 자기는 장모고 처갓집이고 없다며 엄마가 보낸 그 문자 보고 자기 따라 집 나왔을 때 너도 각오한 거 아니냐대요? 우리 엄마 쓰러지건 죽건 저랑 상관없는 거래요. 저 스스로 어린 마음에 놈만 믿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집 나왔죠. 내가 내 손발 자른 제 신사가 너무 한스러웠어요. 쥐어뜯기고 꼬집혀 울다 지친 그날 밤 언니에게 전화를 해보니 엄마는 다행히 금방 정신 차리셨고요. 제 생각대로 제가 없어져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간 줄 아셨더라고요. 고혈압이 있으셔서 순간 쓰러지셨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너 안 올 거야? 얼른 나와야 하는 걸 멍이나 아무면 찾아가야지. 이미 한 차례 쓰러진 엄마가 제 모습 보시면 또 쓰러지실까봐 바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나 해야 할 일 있으니 시간 좀 달라고 했어요. 엄마 몸조리 잘하시게 언니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 집에 당분간 빌붙기로 결정했어요. 엄마 쓰러지신 날
자기가 이제 내 엄마라며 저를 때리고 꼬집으며 발로 차던 CM이란 사람에게 어리버리 순진하게 당해왔던 제가 도끼란 게 생긴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당한 만큼 똑같이 해주겠다 하는 전 그날부터 유순하고 여우같이 시어머니 비위를 맞췄어요. 절 구미하러 가는 노인네니 구미호처럼 대해줘야죠. 미친년처럼 눈 딱 감고 입안에 혀처럼 이제부터 저 말 잘 들을게요. 집에 가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여전히 언니랑 엄마 지하방 살고 그래도 시집은 지상인데 말이죠. 하면서요. 우리 엄마처럼 고혈압에 당뇨기도 있는 놈의 엄마.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맛있게 요리해줬죠. 시어머니에게는 특별히 믹스커피 3봉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휘핑해서 부드럽게 크림 손수 만들어 올려줬어요. 처음엔 인연이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하더니 얘, 뭐 좀 만들어봐. 뭐 먹고 싶다 하면서 이것저것 부탁하대요. 제가 타주는 커피 아니면 맛이 없다네요. 그럼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데요. 예,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생글생글 마트에 가서 얘네 엄마 좋아하는 기름지고 녹진 것들. 하지만 병원에서 조심하라 하는 음식들을 보이면서 옆구리 쿡쿡 찔렀죠. 얘는 눈 흘기면서도 엄마 내가 아삭하게 튀겨드릴게요 하면 뭔 얘기는 적 담으라고 고개 끄덕. 밤에는 시엄마 옆구리 콕 찌르면서 저랑 치킨에 생맥주 나눠 먹어요 하고 치킨 물린다고 하면 다른 치킨 체인점 신상 들이대고 돈가스니 새우튀김이니 소스 서너 개씩 준비해서 기어이 배 붙들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죠. 치킨 물려요? 그럼 떡으로 하얀 밀가루 손수치대요. 수제비로 칼국수로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만들어 세팅까지 그럴듯 한상 차려냈고 신상 과자며 사탕, 해외 브랜드 과자, 초콜릿 친구분들하고 나눠 드세요. 방에 그득그득 쌓아놓았어요. 병원 가는 날이면 저도 옆에 바짝 달라붙어 높네요. 조심해야 해요. 소리 들으면 어머 어쩌나 신경 써야겠어요. 한껏 소리 높여 말했지만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2-3달 만에 5kg 살찐 노친네가 자꾸 무릎 아프다고 해서 저도 운동한다고 따라붙어서 오는 길에 빵에 붕어빵 가득 들고 와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믹스커피 3봉에 직접 휘핑한 따뜻한 우유로 낸 생크림에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마신대요. 직접 만들어 올리는 생크림 휘핑에 초콜릿 토핑까지 그득하게 올려서 한 컵 가득 준비해 대령했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옆에서 시동생이 엄마 병원에서 당뇨 조심하랬다며 못 마시게 하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머님 요즘 음식 많이 조심하고 계세요. 이 재미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면서 편들어주면 기분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슬쩍 제게 와서 눈 찡긋하면서 에고 너밖에 없다. 머시마들은 여자들을 몰라. 속 터져. 하여간 어린 며느리라 이럴 때 좋긴 좋아. 신식 음식도 척척 대령해주고. 놈의 엄마는 그렇다 치고 나이 속이고 우리 엄마한테 거짓 문자 받은 걸로 절 자극해서 이 집구석에다 박아놓은 새끼. 등록금 내준다고 꼬여내서는 첫 학기 지나 어영부영 지 엄마 핑계대고 학업 적게 한 이자의 복수는 제가 할 것도 없어요. 호프집 구석구석 설치해놓은 CCTV. 알바생 감시하려는지 도난 방지인지 집 컴퓨터로 볼 수 있는데 이놈 제가 모르는 줄 아나봐요. 접속 비밀번호나 아이디야 뻔하고 이 나이에 집구석에 틀어박혀 살다시피 하는 제가 알아낼 시간이 충분하죠. 실은 서랍 속 메모지에 적혀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잊어버릴까봐 적어놓고 까먹은 거죠. 혹시 싶어서 넣어봤더니 맞더라고요. 바로 외우고 메모지는 없애버렸죠. 전 안 잊어버립니다. 아직 어려서. 매번 늦게 집에 들어오고 손님한테 추궁거리려니 집에서 감시할 시간도 없고 사건 사고 생길 때나 볼 모양인데 지가 사건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출한 애인지 아주 어려 보이는 여자의 알바생으로 들이더니 신났어요. 역시 이놈 어린 여자에 밝히네요. 엄마가 그 나이 남자가 아무리 어린 여자 밝히고 양심도 없다. 제대로 된 남자겠냐 하셨는지 이제야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 있죠. 이 여자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며 유인했을까요? 지켜보면 느낀 게 저 처음 만났을 때 20 채 안 됐는데도 금방 흥미를 잃은 게
제 나이가 많아서였구나 싶어요. 고등학교 입학이나 했을까 싶은데 요즘 이 기집애가 점점 친구들 데리고 오고 놈도 같이 어울려 술 처마시는 게 조만간 일낼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고용할 수 있죠. 아마 술집에 미성년자의 알바생으로 더구나 가출 청소년을 이에 보건증을 있으려나? 걸릴 것이 한두 개가 아닌 대물이죠. 이건 순수하게 이놈이 이룩한 업적이에요. 대단한 놈에게 낚였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많고 호프집 한다고 우리 엄마에게 무시당한다고 특히나 놈이 보여준 거짓 문자만 믿고 집 나온 제가 너무 어렸죠. 때가 되면 이 CCTV 영상을 써먹으리라 차곡차곡 보관하면서 여자의 덕분에 저는 놈과 잠자리를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아요. 새벽까지 가게에 있다 퇴근해 뻗어버리고 저는 얘 엄마 붙들고 요리해 먹이고 분위기 좋으니 다른 소리는 없네요. 이건 제가 죽기만 하면 되는 거라 놈의 엄마 배불리 먹이고 재운 후 밤에 살살 동태만 살펴요.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나만 빠져나갈까? 놈은 이미 어린 알바생 생겨서 거기 온통 정신 팔려 있어서 이혼해 달라 하면 금방 해줄 것 같은데 어리숙한 내 잘못도 있으니 이쯤에서 복수는 접을까. 슬쩍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물에 혈당이 좋다는 잡곡 넣어 당뇨시기로 제대로 상 차려내면 눈을 부라리면서 삿대질의 밥상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면서 넌 어째 애가 마음에 들었다 말았다 한다? 말로만 어머니 하더니 내가 시애미로 안 보이지? 니년애미는 풀떼기 먹고도 힘이 나는 모양인데 나는 고기 반찬 없으면 힘이 안 나 이년아. 누굴 굶겨 죽이려고 이따위로 상 차려내니?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니 애미한테 이렇게 밥상 차려내니? 하면서 저를 막 꼬집어요. 시어머니는 악랄하게 꼬집고 살을 비틀어서 꼭 상처를 내거든요. 복수 접자 싶다가도 사사건건 엄마 욕 듣고 있으면 새록새록 복수심이 타올라요. 너무 어느 날 제가 슬쩍 반응 좀 보려고 가게 놀러가고 싶다니 펄쩍 뛰면서 제 생각 해주는 척하며 말려요. 저 등록금 핑계로 가게에서 굴리면서 손님한테 서빙시키더만 맨 술손님인데 어딜 오냐고 하면서 가게 잘 돌아가니 걱정 말라고 하대요. 이 남자 우리 언니나 엄마는 만난 적도 없어서 슬그머니 언니한테 퇴근 후 친구들하고 둘러보라고 했더니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알바하는 애들은 보기에도 솜털 뽀송뽀송한 애들인데 겁나 싸가지 없고 손님들은 호프집이 그렇듯 남자가 태반인데 헌팅 카페도 아니고 언니 테이블에 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알바 애기들이 이 남자랑 카운터 뒤에서 서로 엉덩이 꼬집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무슨 일이냐며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하고 묻기에 다 알고 있고 귀에 보는 거니까 걱정 말라고 말해줬어요. 내 청춘과 대학생을 날린 장군인들 저 나름대로 그 삶에 대해 응징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혈당 체크하자 하면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제 머리를 밀쳐내고 반항해요. 니년 너 즐기지 지금? 사흘쯤으로 탁 하면서 내 피 뽑으면서 속으로 죽어라 이년아 하지? 억지로 손 붙들어서 피 빼고 공복수치 검사해보면 점점 올라요. 그걸 보면 좋으면서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 겁나기도 하는데 건강식으로 차려내면 기어이 발광하면서 난리가 나요. 급하게 배달음식 시켜달래고 조절하자 하면서 한편으론 못 이기는 척하고 먹고 싶다는 걸 차려줬어요. 그러던 중 제가 손쓰지 않았는데도 일이 터졌어요. 동 호프집에서 일하던 알바생 여자애들 건으로 경쟁 영업점에서 저보다 앞서서 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한 게 성매매 알선까지 엮인 건이에요.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놈이 그동안 가출한 이 여자애들에게 방을 얻어주고 가끔씩 지도 데리고 놀고 인터넷에 성매매 글을 올려서 삼촌이라고 따라붙어서 여자애들 보호도 하고 돈도 받아준 모양이에요. 여자애는 화대를 이 새끼에게 얼마 떼어주기도 했다고 하고 호프집에서 남자 손님이 이 애들에게 추파 던지면 사장이 나서서 흥정도 하고 그랬다고 진술하는데 제가 가게 CCTV 모아놓은 거 경찰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이미 미성년 성범죄에 성매매 알선으로 가중처벌되는 데다 연락받고 온 여자애들 부모에게 이리저리 쥐어뜯기고 합의금으로 몇천 뜯기게 생겼더라고요. 애네 엄마 데리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 들으니 생각보다 더 치떨리고 더러워서 가슴이 턱 막혔어요.
어린 여자애를 좋아하는 게 단순히 취향이 아니라 돈벌이. 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굴리는 새끼. 저는 무급 도움이었고요. 그날 절뚝거리는 시어머니를 일단 집에다 데려다 놓고 와서 짐 싸고 있는데 애 엄마가 낌새를 살피고 들어와서 닥달하며 또 저를 쥐어뜯는데 이젠 안 당하죠. 내가 힘이 없어서 꼬집혀준 줄 아나? 제가 머리채를 딱 잡고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정말 더러워서 이 집에 붙어있을 수가 없네요. 어머니, 아니 할머니, 저 이제 22, 만 나이로 21, 대학 그냥 다녔으면 이제 3학년이에요. 저번에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 집에 가서 우리 엄마랑 언니랑 만나서 다 이야기해봤어요. 그 새끼가 우리 엄마한테 받았다며 거짓말로 문자 보낸 거 다 알고 있고요. 짐 챙기러 들어와서 내가 할머니한테 잡혀서 맞았을 때 그날 왜 집 안 나갔게. 나도 뭔가 당신네들이 한 만큼 갚아주려고 했지. 어차피 1, 2년 늦은 거 이제 서두른다고 달라질 것 없어서 복수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 성매 말선? 42 남자가 이제 20아가씨 더럽게 꼬셔 들어앉히고 호흡부집 영업하면서 15살짜리 여자애들 성매 말선? 구역질나. 이년이? 야, 누구 보고 더럽네 마네야? 그럼 그때 집에 가야지. 왜 아직까지 붙어 먹고 살면서 이지랄 쳤어 이년아? 니년이나 경찰서 것들이나 어쩌면 남자 등골 빼먹는데 이골란 년들인지. 호프집 하는 남자가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홀랑 속아서 따라온 니년이 잘못이지. 왜 내 아들이 잘못이야? 어린 년 꼬리치는데 패견할 남자가 어딨어 이년아. 내 아들은 피해자라고. 안 그래도 힘든데 수발들 년 그냥 순순히 보내줄 줄 알아? 난 우리 집에서 죽어야 해. 하며 달려드는 할망구를 발로 차버리니 무슨 일이야 하며 음흉한 시동생 놈이 오는데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너가 음흉하게 내 몸 더듬고 그런 거 신고할 거야. 형제가 한날 잡혀가면 볼만 하겠다. 아니 내가 언제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예,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자 문제로 지영 저렇게 되니 제 말에 애네 엄마가 흠칫 시동생을 쳐다보니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래도 형수라고 들어왔는데 그런 짓은 안 해. 하는데 지 엄마도 안 믿는 눈치고요. 손대면 무조건 신고한다고 하니 빠지더라고요. 기진년 하나 잘못 돌아서 형제 사이까지 엉망이 되는구나 이년아. 순순히 이혼이 될 줄 알아? 하면서 달려들어 제 옷을 잡아 끌어대는 할머니를 밀치고 다시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어요. 정신 못 차리네 이 할머니. 그놈 징역형이야. 성매매 알선 호프집 업주가 미성년을 고용해 그 아이들과 놀고 거기에 포주까지 했어. 당장 형량 걱정해야지. 나 붙들고 이혼해준 애 만회가 아니라 얼른 포주 전문 변호사 알아봐야지. 아니 이 놓친내가 거짓말 말라며 가게나 날아가지 별일 없을 줄 알았는 모양이에요. 얘 동생이 저도 찾아봤는지 그럴 거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대요.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어. 하면서 머리를 붙들고 쓰러지는데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숨 놓을 듯해요. 우리 엄마 쓰러졌던 전화 어떻게 받았죠? 그날 기억나요? 난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쪽한테 맞아가면서 나는 엄마 생각밖에 없었어요. 거짓말. 그리고 악다구니보다 더 소름 끼친 게 어린애 꼬연애 손발 다 자르고 마음껏 부려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내 엄마라며 악쓰던 거예요. 그래도 그날의 나보다 당신 아들은 행복하네. 바로 손 뻗으면 엄마가 있잖아. 야, 네 엄마 간호나 잘해라. 하고 저는 트렁크 가방 달그락거리며 그 집을 나왔어요. 엄마 쓰러지고 5개월 만이었죠. 예상대로 너무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돈도 백도 없는 데다 3명의 여자의 성매매 알선한 거 붙어먹은 거 합의금 못 내서 꽤 형량이 나왔어요. 제가 복수한다고 했지만 실상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놈은 지가 저지른 죄로 그렇게 되고 놈의 엄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하러 다닌대요. 쓰러지진 않았지만 말도 잘 못하고 거동도 많이 불편해서 옆에 누가 없으면 앉지도 눕지도 잘 못한다고 하네요. 그 나이 많은 시동생은 지 엄마 병간호한답시고 조금 붙어있다가 지쳤는지 밖으로 나돌아서 구청 연계받아서 봉사하시는 분들만 들락날락 한다고 해요. 저는 집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시 학과 공부 중이에요. 내년 2학기부터 다시 복학하려고요.
또래보다 늦었지만 삼수에 따라 생각하려고요. 22, 이 나이에 벌써 이혼녀 딱지가 붙었지만 어쨌든 털고 나와 다행이고요. 다시는 엄마와 언니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살려고요. 엄마가 뭘 알아 하고 반항했지만 말리는 데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해보니 이젠 알겠어요. 그때는 안 보이던 게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어리지만 또래보다 많이 험한 꼴 보고 당해서 어른 된 것 같네요. 엄마는 제 나름대로의 복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죄값 받는구나. 그래도 놈 어머니가 죽지 않아 다행이라고 하셔요. 그 복수가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면 제 남은 인생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셔요. 저도 동의해요. 저처럼 어린 친구도 어리숙하고 누가 하는 말 고지고대로 훅훅 넘어가는데요. 누군가 제 또래가 듣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10몇 살 차이, 근 20살 차이. 세기의 사랑 아니더라고요. 몸고생 마음고생만 했네요. 저는 다 큰 성인 남자가 어린 여자를 찾는 건 그 또래 여자애들에게 간파당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어리숙한 저는 홀라당 넘어가 고생했지만 다시는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요. 저는 아직 22, 마음 잡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